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서울에는 어젯밤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요즘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심지어 살짝 쌀쌀하기까지 해요. 그쵸.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는 감기 걸리기도 쉽고요. 면역력이 낮아져서 정말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좀 일부러라도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찾아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마늘, 버섯, 고등어,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식단 짜실 때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이설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또 모든 해상에는 풍랑경보와 주의보가,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해일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경기와 해안 일부 지방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30m 안팎으로 태풍에 맞먹는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에는 건물의 간판이 떨어지고 가로수도 뽑힐 정도여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바람은 태풍에서 변질된 저기압과 동해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합쳐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바람과 함께 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20에서 60,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30mm 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이렇게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전라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부는 데다 기온이 뚝 떨어져 무척이나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로 아침 기온과 별반 차이 없이 평년 이맘때보다 무려 10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지방은 월파의 가능성도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좀 출근하실 때 겉옷을 잘 그러게요. 챙겨 날씨가 꽤 쌀쌀하네요. 나가셔야겠어요. 네. 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번째 소식 주혜빈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또 이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래 끓이면 이 뚝배기가 넘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넘치지 않는 뚝배기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요즘 그리고 직접 제작하는 DIY 가구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요게 또 생각보다 조립이 쉽지 않아서 애를 먹으셨을 텐데요. 이제 손쉽게 DIY 가구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디어 톡톡에서 함께 확인하시죠. 수납할 공간이 없어 지저분하게 사용해야 했던 선반을 깨끗하게 정리와 수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 찌개를 끓이다 깜빡해서 펄펄 끓어 넘치고 있는 뚝배기를 아무리 오래 끓여도 넘치지 않는 비법이 있다? 그럼요. 불편했던 생활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지금 공개합니다. 근데 저기 거실장 좀 지저분하지? 그러네. 일반적인 집에 모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세탁실 너무 지저분해. 뒤지국밥집 노이 세탁 도구를 정리하기 위해 수납장을 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비싸다. 오래 쓰면 지겨워서 바꿔야 되는데. 그럼 DIY 제품 한번 알아볼까? 직접 조립하는 가구는 저렴할까 싶어 인터넷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난 못해. 남자 그런 것도 못하냐? 그러니까요. 남편들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이에요. 내 DIY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디어 모볼트 선반으로 간편하게 수납하세요. 볼트 없이 선반을 만든다? 아이디어 모볼트 선반 개발자 진성계 씨. 수납장을 알아보는데 너무 비싸고 또 DIY는 복잡해요. 이 아이디어 선반은 공방체 안으로 5분 안에 볼트 없이 분해 조립이 가능합니다. 볼트가 필요 없다고요? 볼트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디어 무볼트 선반은 먼저 일체형 연결 홈을 결합하고 가장 고무망치로 두들기기만 하면 5분 안에 제작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선반 위에 독동 소품을 배치하면 깔끔하게 끝! 설치 전과 후가 확 달라졌죠? 깔끔하다. 수납까지 다 하고 나니까 고급스러운 가구를 들인 기분이에요. 이 아이디어 모볼트 선반은 전면에 홈이 없어서 인테리어적으로 깔끔하고 원하는 위치에 따라 선반 위치를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간단한 제작 방법으로 세탁실에도 선반을 설치하니 와우! 정리가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빠밤 지저분했던 세탁실 어디로 갔나요?
그리고 선반의 높낮이 또는 위치를 조절하고 싶다면 아이디어 무볼트 선반을 쉽게 분리를 해서 자,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을 해주면 끝! 어휴, 정말 간편하죠? 주혜빈 씨가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했죠. 설치는 간편한데 튼튼한가요? 선반당 하중이 100kg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확인해봐야죠. 올라갈게요. 네. 진짜 안정감이. 오, 아이디어 무볼트 선반 위에 남녀가 동시에 앉아 있어도 흔들림 없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자, DIY 가구를 갖고 싶었지만 조립이 어려워 망설였는데요. 아이디어 무볼트 선반 설치가 편리하고 어렵지 않았는데요. 잘하죠? 오, 훌륭하신데요. 무거운 수납품이나 화분 등 장소를 자주 바꿔주며 배치를 하고 싶었다면 아이디어 무볼트 선반 하단에 바퀴를 장착해 사용하면 이동 수납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디자인도 참 예쁘네요. 깔끔하죠? 네. 힘들고 복잡했던 DIY 선반. 이제 아이디어 무볼트 선반으로 간편하게 조립하고 수납하세요. 언니 나왔어. 언니 배고파. 맛있는 된장찌개 해줄게. 뚝배기 된장찌개를 끓일 준비하는 언니. 아우, 벌써부터 침이 아우 배고프다. 자 이제 돌려놨으니까 끓기만 하면 돼.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언니와 저는 요즘 인기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 연기에 빠져서 아니 얼굴에 빠져서 된장찌개 생각을 못하고 있던 찰나. 맞다. 된장찌개는 우리 뚝배기에서 펄펄 끓어 넘치고 막 흐르고 당황 언니는 횡주로 가스레인지 흐른 이 된장찌개를 닦는데요. 일삼다반사죠. 이걸 한번 사용해 보시죠. 뚝배기도 혁명에 필요한 시대 아이디어 무흡수 뚝배기 개발자 손준영 씨. 그렇게 뚝배기에 된장찌개 올려놓다가 깜빡 잊어버리면 막 넘쳐서 이게 문제예요. 이 뚝배기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 또 끓이시려고요? 다 닦았는데. 네, 이 뚝배기는 절대 끓어 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무엇을 끓여도 넘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 무흡수 뚝배기로 다시 된장찌개를 끓여봤더니 보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넘치지 않아요. 끓고 있는데 안 넘치네? 기존 일반 뚝배기는 본체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해서 뚝배기 기불 내부로 공기가 이동하게 됨으로써 뚝배기 장시간 조리 시 끓어 넘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디어 무흡수 뚝배기는 흡수율이 없으므로 장시간 조리 시 끓어 넘치는 현상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오, 네. 보통 뚝배기는 역시 장시간 그래픽이 끓이면 나오는군요. 이 내부에 네. 틈이 있어서 공기가 유입되어서 넘치지만 아이디어 무스 뚝배기는 내부에 틈이 없어 촘촘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기 차단이 돼서 장시간 끓여도 절대 넘치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넘치지 않는 뚝배기는 처음 봐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의 뚝배기보다 아이디어 무흡수 뚝배기는 열 전도율이 약 30% 우수한 소재 사용으로 인하여 조리 시 뚝배기가 빨리 끓어서 에너지 비용에도 탁월한 효과도 있습니다. 보통 뚝배기에 비해 아이디어 뚝배기가 얼마나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하는지 동시에 두 뚝배기에 물을 담아 끓여봤는데요. 눈으로 확인되시죠? 미동도 없는 보통 뚝배기에 비해서 아이디어 뚝배기는 벌써 펄펄 끓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갑자기 보통 뚝배기에 세제를 사용해서 닦더니 다시 물을 담아서 이 끓이실 준비를 하는데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왜 다시 물을 끓이시는 거예요? 잠시 한번 지켜보시죠. 보이세요? 보통 뚝배기에서 펄펄 물이 끓으면 끓을수록 하얀 띠가 보이는데요. 이 하얀 띠의 정체 궁금하시죠? 저게 뭐죠? 일반 뚝배기에 이 하얀 띠가 생기는데 이건 뭐예요? 일반 뚝배기는 지금 본체 내부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제 등이 남아있는 것이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디어 무스 뚝배기를 닫고 물을 끓여봤는데요. 과연 결과는요? 본체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 음식물 찌꺼기 및 이물질이 흡수될래야 흡수될 수 없는 요거 그런 좋죠. 구조입니다. 자, 뚝배기 하면 무게. 제가 두 뚝배기 무게를 비교해봤는데요. 보통 뚝배기는 862g, 아이디어 뚝배기는 674g. 가볍네요. 가볍죠? 약 200g의 차이로 아이디어 무스 뚝배기가 더 가벼웠습니다. 오래 끓여도 넘치지 않고 세제 잔해물 없이 위생적인 아이디어 무흡수 뚝배기로 건강한 식사하세요. 와, 신기하네요. 어떻게 안 넘치지? 탐나네요. 사실 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네. 하지만 정말 신기한 제품 잘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해외에서 불고 있는 한식 열풍의 현장, 손은옥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한식 사랑에 푹 빠진 세계 20여 개국의 해외 세계인들이 한식 경합을 펼쳤습니다. 자, 이번 나라는요, 바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인데요. 특히나 이 나라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한식 애호가들도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들의 한식 사랑부터 시작해서 치열했던 그 예선 현장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리포터 손은호. 셰프 조식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인과 중국인 그리고 또 인도인들이 모여서 사는 다민족 국가라고 해요. 네, 그래서인지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양한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의 한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기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시장이라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말레이시아의 문화와 음식을 만나는 전통시장입니다. 와, 맛있겠다. 랭랭. 랭랭. 신혼 부부 같은데요. 네. 현지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식재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또 쏠쏠했는데요. 시장에서 먹을 게 빠지면 섭섭하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인기 메뉴로 도전. 맞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말레이시아 음식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먹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 한다. 바로 이 말레이시아 식사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서입니다. 젓가락이나 포크 대신 손으로 먹기 처음이라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어도 또 색다르고 재밌어요.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요. 예쁘다. 네. 메뉴판 있어요, 여기. 해물탕, 전골, 낙지볶음. 와, 여기 한국 음식 진짜 많네요. 고급스러운 카페 분위기의 이곳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한국 식당인데요. 정갈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한식을 선보입니다. 저 큰 거 보세요. Rich with vegetables and it's different from our food in Malaysia. It's a lot of curries, a lot of fats, but in this kind of food, it's a lot of I like it because it's very addictive and they have the sharp taste in it. So it's very healthy. 특히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도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말레이시아에서 만나는 꽃게탕을 비롯해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느라 가봤는데요. 한국에서 먹는 맛 그대로 살려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와, 이 외국에서 만나는 한국의 맛, 마음이 정말 사르르 녹아내릴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번엔 한식에 푹 빠진 분들을 만나볼까요? 앞두고 얼마나 떨릴까요? 준비하느라 아마 지금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준우승을 차지한 실력파 참가자입니다. Because I want to prove to myself that I'm a good cook. And last year's competition, when I was the runner-up, I want to believe that I could do better than last year. 참 언니가 되게 큰 언니잖아요. 그가 한국 음식을 알게 된 건 한국인 아내 덕분인데요. 가족을 위해 한식 요리 만드는 것을 정말 열심히라고 합니다. 이번 한국의 맛 콘테스트에 출전하기 위해 한창 연습 중인 닭 요리. 그는 간장으로 맛을 낸 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Do you keep some Korean image in your house? Oh yes, we keep a lot of Korean food and Korean spices in the fridge. You want me to show you? Over here. This is our secret fridge. 냉장고 안이 정말 궁금한데요. 뭐가 있을까요? 우와, 김치와 된장 그리고 한국식 양념이 정말 가득합니다. 다 조리 양념이에요. Why you keep so many Korean recipes? Because we cook different types of Korean food. Every day we have different choices to cook for. 네, 오랜 내공으로 한국 요리를 즐겨온 그가 이번 대회에 출품할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일본 요리로 탄생한 먹음직스러운 간장 닭찜. 정성이 정말 가득 담겨 있는데요. 이제 가족들이 맛볼 시간. 벌써부터 아빠가 만든 음식을 먹을 생각에 우리 딸 신이 났습니다. 요리사 아빠의 솜씨는 언제나 대만족이죠.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아빠가 해준 게 더 맛있어. Curry. 치킨. 너무 맛있어. 이번 대회 기대해봐도 되겠죠? 애들이 늘 우리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 왔을 때 항상 맛있는 음식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번에 음식 경연대, 한국 음식 경연대 꼭 1등 하세요. 이번엔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부 참가자 집에 한번 가고. 부부 참가자가 있어요. 부부면 두 분 다 나오시는 거예요? 두 분이 나와서 선의 경쟁을 이야. 벌이신다고 하네요. 다른 팀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뜨거운 한식 사랑을 실천하는 부부 참가자입니다. 김치한국을 혼자 사업하고 있는데, 근데 그 자네사한테도 우리 그 바이자매 하는 한국말 정말 잘하시죠? 알려주시려고요. 이 부부 참가자는 한국에서 7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식에 홀딱 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요리 실력을 선보이는 그가 선택한 건 바로 김치. 그는 고국에 돌아와서도 한국의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김치 사랑이 정말 대단했는데요. 남편 덕분에 한식의 맛에 눈을 든 아내도 역시 김치 마니아입니다. 맛있어. 근데 내일 내가 입을 거야. 약간 주방도 우리 집 주방 같아요. 네, 자신감에 찬 아내가 솜씨를 발휘하는 음식은 김치찌개인데요. 매운맛을 좋아해서 고추 양념을 만들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여기에 그녀만의 비법 재료가 들어가는데 생 참치를 넣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맛있게 드세요. 네네네. 김치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와. 부부가 자주 요리해서 밥상에 올리는 한국 음식이 가득 차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한식 사랑 덕분에 다른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의 맛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I really like Korean food. Very spicy. The sweetness, the sourness from kimchi, everything is delicious. 자, 드디어 한국의 음악 콘테스트 예선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장소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참가 번호를 확인하며 긴장감을 없애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한국의 음악 콘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경력과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진검승부를 겨루게 됐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한식을 완성해야 합니다. There's many aspects in it, so I will try my best. There's a lot of really talented people here, so let's see. If I win, I win. If I don't, it's okay. I get the experience. 이번 경연의 주제는 바로 닭을 활용한 음식입니다. 참가자 모두 이 닭을 손질하는 것부터 양념까지 아주 능숙해 보이는데요. 이야, 재료는 같지만 요리법은 참가자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다양한 닭 요리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구나 자신만의 요리 비법이 있어야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는 법, 제대로 맛을 살렸는지 확인도 필수겠죠. 우리 고추장하고 우리 간장이에요. 바로 그거 두 개예요. 육이에요. 자, 이 참가자의 비법은 뭘까요? What I did was actually I did Indian curry powder, which I think Indian curry powder has a very rich taste, and Indian loves all those rich flavors and everything, so there's actually a lot of spices in it. 자, 하지만 참가자들 아무리 많이 염습해온 음식이라고 해도 긴장될 법한데요. Couldn't sleep last night, so I did it great. 가족의 응원은 이럴 때 큰 힘이 됩니다. 참가자들이 요리하는 동안에도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이어집니다. 위생 상태와 요리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점수를 매기는데요. 주 요리인 닭과 함께 곁들이는 음식도 하나씩 완성. 조화를 잘 이뤄야겠죠. 드디어 경연 시간 종료. 완성한 음식을 심사장으로 옮기는데요. 20명의 요리사들이 정성과 노력을 다해 탄생시킨 한국 일품 음식들이 멋지게 차려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들인데요. 야, 보기에도 좋네요. 심사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음식의 완성도와 맛을 평가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우승을 차지하게 될까요? 네, 이제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ADC가 지난해에 이어서 연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네요. The winner of the day, first place winner will be Chongqing. 이야, 아까 그 닭볶음탕 하셨던 네, 맞습니다. 한국에 살리는 한식 경영을 진출한 우승자 축하드립니다. 되셨는데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I'm happy and looking forward to Korea. At the same time, very nervous because I get to see a lot of people and learn a lot of new things about Korean culture and the food.
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한식의 모습 잘 만나봤습니다. 배고프네요. 네. 자, 이번에는 강세과 아나운서가 궁금한 뉴스를 아주 잘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아주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께서 물건을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요. 근데 이 할머니 좀 이상합니다. 훔친 물건이 다른 것은 전혀 안 훔치고요. 면도기만 훔쳤다고 합니다. 면도기요? 네, 어떤 사연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월화 드라마의 지형이 확 바뀌었습니다. 바로 박보검, 김유정 주연의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덕분인데요. 방송한 지 3회 만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월화 드라마 왕좌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월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이 방송 3회 만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면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한 자릿수로 시작해서 3회에서는 갑자기 2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네. 인기 급상승의 비결은 바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 박보검의 연기력 꼽을 수 있겠죠. 뱀연기, 예. 왕세자 이영 역할을 맡은 박보검은 1, 2회 때 코미디 연기를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3회부터는 눈빛이 좀 달라졌습니다. 세자가 되는 건 선택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떤 세자가 되느냐는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하. 실상은 아직 전하의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어린아이 연기. 아버지를 향한 울분 연기와 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건데요. 3회부터는 이 세자로서의 카리스마와 또 인생 이면의 유력함, 또 진정성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크게 어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기 급상승 비결 두 번째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궁중 로맨스인데요. 앉아. 앉아. 일어나! 일어나! 울었어요. 귀엽네요. 우리가 무슨 사이입니까? 주인과 멍멍이. 예예. 왕세자 이영과 남장 내시 홍라운의 알콩달콩 러브라인, 여기에 진영까지 가세했습니다. 나리는 제가 곤란하거나 힘들 때 꼭 나타나시네요. 신기하게. 그런 걸 인연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니까요. 역사 속 새 청춘 남자가 만들어가는 예측 불허 삼각 로맨스,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그 김유정과 박보검이 어떻게 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고 볼 게 있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흥미를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기대감이 좌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 편을 안 보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는 강렬한 엔딩. 매회 최고의 1분으로 꼽히면서 시청률 경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제일 재밌어요. 내 이름 뭐냐고 물었었지. 이영이다. 내 이름. 이영. 네.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 3화 엔딩 장면, 순간 최고 시청률 기록했습니다. 주인공의 설레는 로맨스가 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왕세자비까지 등장해서 사각관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다음 화도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 저 뒷대 보이시나요? 통통하죠? 어머. 양평야 식당에 거대한 흑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기 여유 있게 들어와요? 예, 처음 본 사람들은 아연실색하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얘 참 여유롭죠? 너 누구니? 꼬리도 막 흑돼지예요. 아니, 우리 막내딸 꿀순이. 막내딸이요? 우리 막내딸이에요. 꿀순이. 흑돼지의 정체는요, 이 음식점 주인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다는 꿀순입니다. 이거 만들어놓은 거예요. 겁주는데 옆에 갔더니 주둥이를 다 콱 밀어. 예, 언제 어디서는 엄마가 부르면 달려가죠. 귀까지 세우고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엄마 뽀뽀. 뽀뽀도요. 앉아봐. 엄마 찌찌. 우리 꿀순이 찌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생각보다 아이고 잘했어. 어이구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이뻐라.
애교 만점 꿀순이를 만난 뒤부터 많은 것이 변했다는 우영 씨인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또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그런 찰나에 좀 그때가 좀 심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꿀순이가 오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쟤랑 놀면서 그런 게 이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예, 3년 전에 운명처럼 만나서요. 지금까지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꿀순이가 언제나 예쁜 짓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가 한참 바쁜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천하태평 꿈나라에 빠진 꿀순이 잘 자네요. 아유. 정말 꿀꿀대고. 아이고. 그때 돼지코 레이더망이 작동하면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어디 가니? 따라가 봤더니요 바로 음식이 가득한 주방이었습니다. 빨리 그대로 나가. 이거 건드리면 엄마 매매할 거예요. 나가. 미련 같지 마. 그대로 나가. 그림의 떡이었나요? 보고도 먹지 못하는 서러움에 입맛만 다져보는데요. 포기한 거니? 꿀순아? 그런데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엄마한테 혼날 텐데. 엄마가 이게 딱 걸렸어요. 이거 돼야 돼. 안 돼. 엄마한테 혼나야죠. 등짝을 맞아야죠. 등짝을. 좋아. 왜 와서 여기 와서 왜 엄마한테 불러야 돼? 이거 살쪘다고. 이거 살찐 거야? 예. 엄마한테 맞아야지. 꿀순이 요즘 사춘기랍니다. 엄마한테 혼나서 단단히 삐친 모양인데요. 너무 속상해요. 근데 살이 많이 쪘어요. 돼지니까요. 하지만 또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또 먼저 화해를 신청합니다. 우리 또 최우양 씨도 마음이 약하셔가지고요. 사료까지 내주십니다. 예. 기분이 좋아 보이죠? 감사합니다. 맛있다. 가는 날까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그냥. 이게 행복이지 뭐야. 나이가 너무 좋아 이 저기가 지금. 행복하세요. 지난 29일 전국의 마트를 돌며 물건을 훔친 70대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몰래 가져간 물건 참 희한합니다. 한 62회 정도의 범죄 수사 경력이 있었습니다. 주로 면도기하고 면도날 세트 그런 것만 주로 훔쳐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당시 할머니가 범행을 저지른 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결정을 몰랐는데 여기 밑에 다른 물건은 손을 하나도 안 대고 면도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그 할머니가 그 면도기를 다 훔친 걸 모아서 도매상에 판매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트 9곳을 돌면서 훔친 면도기가 총 350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면도기만 훔치신 걸까요? 왜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KBS에 나왔는데요. 아버지는 만약에 이렇게 하고 그때 살아계셨으면 보면 자신러브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윽박지르기만 하니까 폭력을 쓰게 되는 거고 엄마는 거기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요, 현재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과거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려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면도기에 집착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피해자들 선처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도 불쌍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합의서를 써줬고 그래서 이제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좋은 쪽으로 합의서 써서 보낸 상황이에요. 잘 하셨습니다. 퇴근길 정류장인데요. 한 남자가 신호 대기 중인 버스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버스 앞을 가로막으면서 통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 유리창을 내려치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정류장이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인데도 그 발로 뒷문을 막 계속 차면서 기사님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내리라고 막 이러면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사님이 정류장이 아니니까 안 내려주고 계셨다가 결국 정류장에서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화났는지 앞유리를 막 이렇게 주먹으로 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어이가 없죠? 분노를 참지 못한 남성의 행동, 승객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분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기억을 전혀 못해요. 저 CCTV 이런 거 보고 내가 다 인정하겠다 그런 거예요. 술 마시고 괜한 버스에 행패를 부린 남성은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버스랑 싸우면 집니다. 네, 아무리 술을 드셨어도 저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어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를 쫓는 사건 추적 W 시간입니다. 김지훈 아나운서. 네,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7일에 치러집니다. 정말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목동에 있는 유명 재수학원의 원장이 돌연 잠적해서 재수생들이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한 SNS에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는 가슴 절절한 어머니의 호소글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군대에서 당한 부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한 어머니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한눈에도 아파 보이는 그녀의 아들이었는데요. 의식이 없어. 제발 아들을 살려달라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사연인 걸까요? 사연의 주인공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군에 입대한 정훈군. 그날 일이 있기 전까지 매우 건강했었다고 하는데요. 침상은 그 나무에 한번 부딪히고 돌바닥에 한번 무릎에 부딪혔어요. 당시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한 군병원. 그의 어머니는 그 진단이 이에게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다리 끝까지가 그 피했다고 하면 새카맣게 피부 줍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답답한 마음에 외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실검 간 거는 군병원 자체에서는 타박상으로 분리를 해야 돼요. 군병원에서는. 바깥에 가서 교수님한테 물었더니 교수님들 하는 소리가 어머니 오히려 골절보다 군감기에도 통증이 심하고 아프다고. 더군다나 무릎이면. 네. 하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 방치한 바람에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생활관에서 계속 뼈는 붙었는데 통증은 계속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더 심해지니까. 어머니의 주장은 오진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병이 악화됐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국방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응급실에서는 방사선 검사 및 약물을 처방하고 다음날 정형외과 외래를 실시하여 MRI 처방, 약물 치료 및 혹시 모를 골절 가능성에 대비해서 원통형 깁스 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정훈군은 더 큰 병이 생겨서 병상에서 힘든 싸움 중인데요. 병명은 이름도 생소한 CRPS. 이런 병에 걸릴 줄은 상상도 우리가 못했다고 상상할 수 합니다. 있는 최대 통증, 그걸 이제 10점으로 할 때 그런 10점에 가까운 뭐 7, 8, 90 거기에 아주 심한 통증이 24시간 내내 계속 지속되는 이런 통증이고 특히 난치성이죠.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 정훈군은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다고.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입대 전에 건강했던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머니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또 제대로 바깥에서 치료받기 했으면 이렇게 안 되시나요? 국방부에서는 보훈처 심사를 거쳐서 보훈병원에서 계속 치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목동의 유명 재수학원 원장이 수능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돌연 잠적했습니다.
인생을 보고 1년 동안 자기 학원에 맡기는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9월 모의고사도 못 볼 것 같은데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죠. 200여 명의 수험생들은 갈 곳을 잃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됐는데요. 갑자기 사라진 재수학원 원장, 그 뒷이야기를 취재했습니다. 잠적한 원장이 운영했던 재수학원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대형 학원이었습니다. 현재 그곳은 굳게 문이 닫힌 상태였는데요. 10여 년간 학원을 운영했다는 원장. 그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학원 관계 사람도 있었고 건물 관계자가 학생들은 급히 다른 학원으로 옮길 준비를 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성적이 전에 5명. 학원마다 성적 기준과 진도가 달라서 옮기고 싶어도 받아줄 곳이 없는 상황인 건데요. 운이 좋게 근처 재수학원에 편입하게 된 학생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명 정도 옮겨온 상태고요. 그 학생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또 적응하는 데 힘들고 또 선생님들과 또 이제 이렇게 적응하기도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남들보다 1년에서 2년 이상 수능에 매달린 재수 3수생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진짜 한데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공부도 새로 적응해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고 막막했죠. 재수생 입장에서나 뭐 N수생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뭐 9평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번 사건으로 학부모의 속은 더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한 달에 뭐 100몇십만 원 정도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공부시켜갖고 이제 그렇잖아요. 애들 인생을 위해서 자기 학원에 맡기는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먼저 지불한 학원비는 고사하고 청천벽력 같은 학원 폐업 소식만 돌아왔습니다. 이 문자를 받기 전까지도 의심도 안 했다니까요. 설마 학원을 묻는다고 저렇게 얼마 남지가 않은 애들을 저게 팽개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한 거죠. 그날 원장의 잠적은 얼마나 계획적이었던 걸까요? 저희는 원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싸요. 한 달에? 아니 건물세가 5천이면 애들 200명 잡아도 90만 원이에요. 수업료가. 하루만에 200명이면 1억 8천 원이에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학원 건물 관계자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갑자기 그냥 정적이었다니까. 우리도 지금 흉내를 회사에 흉내를 엄청 많이 임대료만 억대놓고 지금 넉넉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년이나 연체했다는 원장. 그런데 원장이 연체한 돈은 이번 이뿐만이 달에 아니었습니다.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한 얘기거든요. 6월, 7월, 8월 전기요금 밀린 거 12월 달에서부터 8월 달까지 수도요금이 밀리는 부분. 그 금액의 누적이 이번 한 16억. 아이고. 각종 공과금 연체료만 무려 16억 원. 떠나기 전 법원에 파산 신청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의심되는 행동 또 한 가지는 잠적 6일 전에 셔틀버스 기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요. 일단 바로 1분 내에 원장이 제가 전화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요? 뭐 잘못 처리해가지고 잘못 보낸 것 같다고. 취재 도중 원장이 또 다른 학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학원 역시 원장의 잠적으로 똑같은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하고 똑같이 돼버렸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얻은 거예요. 이곳은 다행히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쟤네들 수능 때까지는 살려줄 거 아니야. 학생들 지금 모르는 선생님한테 배우겠는데 적응이 돼야. 현재까지 원장은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학생으로 두었고 좀 수사는 장비가 될 것 같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학원 수입에 대한 공금 횡령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만약에 이제 학원에 공금을 횡령했다면 횡령죄가 될 테고 또 뭐 배임을 했다면 배임죄가 될 텐데 그 이외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익을 취했다면 이제 사기죄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오늘도 밤낮 없이 수능 준비를 하는 우리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절실한 꿈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걸까요? 아이들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갈 때 아이들의 진로가 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고 어디서 공부를 할지 옮길 학원은 어딘지 이런 막막한 상태에서 저희가 해줄 수 없는 것. 아니 이제 내일이면 9월이고 정말 수능이 며칠 남지 그러니까요. 않았거든요.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아 정말 수험생들이 걱정이네요. 네, 예. 내일이면 수능 전후에 보는 마지막 모의고사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 이 일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요. 그동안의 실력 충분히 발휘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가뜩이나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안팎으로 많을 텐데 좀 마음 쓰지 않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수지 씨가 요맘때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요맘때 곧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올해 폭염 때문에 이 추석 장보기 비용이 작년 대비 한 7%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추석 장보는 비법을 참 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피부에 좋다고 바르는 요 화장품, 이것을 모르고 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트러블이 났거든요. 네, 화장품에 숨겨진 그 암호의 비밀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피부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위한 선택 화장품. 그런데 매일 쓰는 화장품에 숨겨진 암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리조리 살펴봐도 찾기 힘든 화장품 속 암호의 비밀을, 그 궁금증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해답을 알려줄 화장품 전문가협회 임정욱 부회장님. 그 암호만 풀면 사용 기간이나 유통 기한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암호, 유통 기한과 제조일. 화장품 겉면에 보면은요, 어려운 영어만 잔뜩 써 있어서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M으로 시작하는 표기 주목하세요. MFT, MFG로 시작되는 혹은 M자로 시작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조 연월일을 말합니다. 네, 이 XP는요, 화장품 유통기한, 이 정도는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유통기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용기한을 뜻하는 두 번째 암호도 알고 계십니까? 화장품 뚜껑 잘 보셨어요? 거기에도 암호가 숨어 있어요. 화장품 뚜껑에 암호가? 아니, 그런데 아무리 뚜껑을 뒤져봐도 실말이 하나 나오지가 않습니다. 뚜껑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요? 그냥 뚜껑을 보지 말고 뚜껑 그림을 찾아보세요. 뚜껑 그림이요? 바로 이 뚜껑 열린 그림이 진짜 중요한 암호라는 사실. 화장품을 오픈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사용기한 무시하고 계속 쓰다가는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오래된 화장품은 세균이 노출되어서 여드름이나 염증성 피부 질환, 그리고 눈충혈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쌀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커가지고. 네, 먹을 시간이 없어요. 거의 안 먹어요. 집에 쌓여있는 묵은 쌀, 이것만 알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없는 묵은 쌀, 햅쌀처럼 먹는 비법을 찾아서 요리 블로거 곽이나 주부를 만났습니다. 이게 묵은 쌀이에요, 피디님. 조정한 지 1년이 넘은 묵은 쌀, 주방에 골칫거립니다. 혹시 냄새가? 냄새는 냄새로 잡으시면 되는데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묵은 쌀에 이것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냄새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다는데 그게 뭘까요? 식초에 담궈뒀다가요, 미지근한 물로 헹궈서 밥을 안 쳐주셔야 식초 냄새가 안 나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쌀을 물에 불릴 때 식초를 한두 방울 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헹궈서 쌀을 안 치는데요. 냄새나는 묵은 쌀에 식초의 냄새가 군내를 덮어서 그 안 좋은 냄새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뭐 군내가 그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렇죠. 밥맛이 좀 고소한 느낌도 있고요. 고소해요. 네. 식초 말고도 냄새도 잡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묵은 쌀을 맛있게 먹는 방법 또 있습니다. 바로 우유를 넣는 건데요. 네, 물과 우유를 3대 1의 비율로 조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와. 진짜 맛은 있어요. 고소한 맛과 함께 우유 속에 그 칼슘 같은 영양소가 묵은 쌀에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밥 짓다 말고 갑자기 소주를 꺼내는 주부님. 좋아하시는군요. 꺼내세요? 이걸 이용해서도요, 묵은 쌀로 맛있게 밥을 할 수가 있어요. 묵은 쌀을 찔 때 소주 한 스푼을 넣어서 지으면 알코올과 이 냄새가 함께 날아가서 맛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주 넣어 하셔도 되시고요. 청주를 넣어도 좋아요. 묵은 쌀과 식초, 우유, 소주를 이용해서 만든 밥. 그렇다면요, 맛없는 묵은 쌀을 꿀맛으로 만든 최고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민 맛평가단과 함께 가장 맛있는 비법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쫀득쫀득해. 쫀득쫀득해요. 좀 부드럽는데? 고소한 느낌 많이 나요. 과연 누가 영예 1위를 차지할까요? 시민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밥은 바로 식초! 그렇군요. 앞으로 묵은 밥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맛있는 밥 해드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폭염과 가뭄으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기한 거 남은 얼마인데 야채고 뭐고 다 비싼데 내렸으면 하는 거죠. 그 살기 힘드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장보기 고민을 해결해줄 요리 연구가 제이킴. 저는 365일 중에 360일 장 보는 여자예요. 저렴하게 장 보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알뜰 장보기를 위해서 먼저 찾아간 곳은 재래시장. 재래시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뭐 한 주먹 또는 뭐 두 주먹 원하시는 만큼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도 구매하기가 네. 용이하고요. 자, 이 채소 재래시장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조금만 필요해서 두 개를 200g씩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드실 수 있으세요? 고사리와 이 도라지가 200g에 2,000원. 가격에 놀라지 마시고요. 게다가 시장 인심까지 덤으로 더 주셔서 100g을 덤으로 주셔서 2,000원에 300g의 나물들을 구입했습니다. 이야, 많이 주시네요. 방금만 달라고 그랬는데 했어. 많이 잡더라고. 많이 잡더라고. 맛있게 잡사. 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마트 가격보다 40, 50% 정도 저렴하게 주신 데다가 덤을 더 주셔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산 것 같아요. 이번에 장볼 품목은 생선입니다. 이번에 생선 사러 가거든요. 폭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세도 오르고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정부 비축품을 재래시장 먼저 푼다고 하세요. 그래서 평상시 가격보다는 1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생선을 살 때 재래시장을 이용하면 더 저렴한데요. 생선의 싱싱함도 어디에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사게 되면 실제로 되게 얇게 해서 냉동 상태에서 떼다 보면은 굉장히 찢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곳에서는 이 동태포를 원하는 크기로 썰어주십니다. 그래서 오줌을 와. 재래시장의 푸짐한 인심과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 장보기 성공! 네. 늦은 저녁 이번엔 마트를 찾았습니다. 이 시간에 마트를 찾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물건은 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쳐다보는 제이킴. 아니, 장 안 보실 거예요. 지금 마트에서 한참 세일 시작할 시간이거든요. 마트에서는 보통 오후 8시부터 육류타임 세일을 진행합니다. 2만 원대의 한우가 18,000원대로 가격이 내려갔네요. 이처럼 타이밍만 잘 맞추면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세일을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면 원하는 품목을 사실 수가 없어요. 자, 추석상에 사용할 돼지고기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를 사서 다지기보다는요, 다진 육을 구매해서 완자를 붙이거든요. 다른 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속 재료에 사용할 돼지고기는 생고기보다 저렴한 다진 고기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돼지고기라도 다진 육을 선택을 하신다면 100g당 최대 400원이나 절약이 됩니다.
추석 알뜰한 상차림에 유용할 또 하나의 팁,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참가격 사이트는요, 지역별 가격 비교가 가능하니까 장보러 나가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요. 올 추석 알뜰하고 실속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하고 풍성한 한가위, 즐거운 명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장 보려면 비용 때문에 걱정인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보 참고하셨다가 장 보실 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이 열리는데요. 그곳에 가시면은 정말 신선한 이 농수산물을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알뜰하게 장 보기 바랍니다. 이래서 아침이 좋다는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된다. 최고예요. 맞아요. 최고입니다. 네. 자, 8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